엄마는 제 이름도 잊었지만 매일 아침 그 한마디는 기억하셨습니다. 치매에 걸린 엄마가 제 이름도 얼굴도 다 잊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기억한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걸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엄마와 제가 함께 걸어온 시간,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은 그 한마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에는 언제나 엄마가 있습니다. 어릴 적 매일 아침 학교에 갈 때마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손은 늘 따뜻했고 겨울이면 하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식탁 앞에서 다 먹고 가야 해. 안 그러면 점심 굶는다. 라는 잔소리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겨울,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 있었습니다. 학교 앞 언덕길에서 미끄러져 무릎이 많이 까졌던 제가 울음을 터뜨리자 엄마는 한 걸음에 달려와 제 책가방을 들고 저를 업어 집까지 데려가셨습니다. 눈길 위로 남은 발자국마다 엄마의 고단한 숨소리가 묻어 있었죠. 그날 밤 엄마는 제 무릎에 약을 발라주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흉 안 져. 다 나으면 또 뛰어다닐 수 있어.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이 되면 운동회가 있었는데 엄마는 매번 김밥과 달걀말이를 새벽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친구들이 도시락을 부러워하며 둘러싸던 그때 저는 괜히 시큰둥하게 말했죠. 김밥은 너무 흔해.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속에는 제게만 맞춘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풍 전날 밤 엄마는 저녁 내내 도시락 반찬거리를 손질하시곤 했습니다. 칼질 소리에 잠이 깨 몰래 지켜본 적이 있는데 피곤한 눈을 비비며 야채를 써는 엄마의 뒷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저는 변했습니다. 사춘기가 시작되자 엄마와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방 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시험 성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으면 괜히 화를 내며 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엄만 몰라서 그래. 나도 스트레스 많단 말이야. 그럴 때마다 엄마는 말없이 제 방에 과일 한 접시를 두고 나가셨습니다. 귤 몇 개, 사과 몇 조각, 우유 한 컵.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그 속에는 엄마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반에서 친구와 크게 싸우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소리 죽여 울고 있었는데 엄마가 살짝 방문을 열고 들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말 안 해도 돼. 그냥 울고 싶으면 울어. 그 말에 저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사춘기였던 저는 그 위로가 너무 따뜻하면서도 괜히 더 화가 났습니다. 엄마는 나 이해도 못하면서 그렇게 소리치고 등을 돌려버렸지만 엄마는 끝까지 등을 쓸어내려 주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과일 한 접시, 그 손길 하나가 엄마의 사랑이었음을.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집안 분위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내신, 수능, 대학 입시, 모든 것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엄마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하셨습니다. 아침을 안 먹고 나가는 저를 위한 거였죠. 시험이 있는 날이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장조림 넣었어. 기운 내야 하니까. 김도 싸뒀으니 꼭 챙겨 먹어. 하지만 저는 피곤과 스트레스로 짜증을 냈습니다. 그냥 돈으로 주세요. 사 먹을게요. 어느 날 우연히 부엌에서 엄마의 작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에 우리 딸. 이라고 적힌 노트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반찬, 장조림, 감자조림, 어묵볶음. 시험 전날엔 단백질이 필요하다. 계란찜 해줘야지.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땐 귤 사오기. 비타민C. 그 글씨 하나하나를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는 저를 그렇게 세세히 기록하며 살고 계셨던 겁니다. 수능 전날 밤 저는 긴장으로 밥도 못 먹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조심스레 방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괜찮아. 못 봐도 괜찮아.
내가 최선만 다한다면 그걸로 너 자신에게, 엄마에겐 다 된 거야. 그 말에 저는 차마 대답도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대학에 합격하고 기숙사에 들어가던 날, 엄마는 기차역까지 배웅을 나와주셨습니다. 큰 가방 속에는 반찬통, 세제, 수건, 하물며 손수건까지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아프지 말고, 알겠지? 저는 이제 나도 어른이에요. 걱정 마세요. 하며 웃었지만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엄마는 손을 흔들며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해 가방을 열어보니 작은 손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딸, 어디서든 잘할 수 있어. 밥만 잘 먹어도 반은 성공이야. 하늘만큼 사랑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혼자 울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회사에 입사하던 날 엄마는 새벽부터 따뜻한 밥에 뜨거운 소고기국을 끓여주셨습니다. 첫 출근은 든든하게 먹고 가야 한다. 그래야 탈 없이 잘 다닌다. 저는 짜증내며 식사를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긴장 속에 하루를 보내고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첫날 잘 이겨냈어. 그러자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 딸 멋지다. 수고했어. 짧은 문자 한 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납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저는 엄마에게 작은 선물을 드렸습니다. 낡은 지갑을 쓰고 계시던 엄마에게 새 지갑을 건네니 엄마는 지갑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걸 내가 받아도 되나? 너무 고마워. 잘 쓸게. 그러면서도 얼굴에는 아이 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결혼식 날 엄마는 하객들에게 인사하느라 바쁘셨지만 식이 시작되기 전 제 대기실로 오셔서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제 다 컸네, 우리 딸. 그날 엄마가 건네주신 봉투 안에는 짧은 손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너를 낳고 키우는 매일이 내겐 선물이었단다. 웃을 때나 울 때나 늘 내 곁에서 엄마는 함께였다. 오늘 내가 떠나는 게 기쁘면서도 참 서운하다. 그래도 괜찮아. 넌 잘할 거니까.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드레스 위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결혼 후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다 보니 저는 점점 집안일과 직장 생활에 지쳐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김치며 장조림, 각종 밑반찬을 손수 만들어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빠도 밥은 꼭 먹어야 한다. 반찬 넣어놨다. 두고두고 먹어. 냉장고 문을 열면 반찬통이 가득 차 있었고 남편은 어머니가 오시면 집이 꽉 찬 것 같다. 하며 웃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엄마, 너무 많이 하지 마. 힘드실 텐데. 라고 했지만 엄마는 엄마 손이 근질근질해서 그래.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산후조리원에 잠시 있다 집에 돌아오자 엄마는 이미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밤마다 아이가 울면 저는 지쳐서 눈을 뜨기도 힘들었는데 엄마는 한밤중에도 먼저 일어나 아이를 안고 달래주셨습니다. 얘야, 너는 잠깐이라도 자라. 아이는 내가 볼게. 새벽녘 거실 불빛 아래에서 엄마가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자장가를 부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손주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를 낳고 돌볼 때도 그랬겠죠. 아이 돌잔치 날 엄마는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시며 말했습니다. 내 손주 첫 생일인데 엄마가 빠질 순 없지. 온종일 서서 음식을 하시면서도 손주가 웃기만 하면 피곤한 기색 없이 따라 웃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세월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어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요. 몇 해가 지나지 않아 엄마가 자꾸 사람 이름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밥상에 숟가락을 올려놓고는 이게 뭐였더라? 하셨고 길을 가다 집을 못 찾아오시는 날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점점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라고 하실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제가 엄마, 나야. 엄마 딸이야. 하고 말하면 엄마는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조차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날, 저는 병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고, 병실 안 공기는 고요했습니다. 아무 반응 없던 엄마가 손가락을 살짝 움직이길래 저는 급히 얼굴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예요. 딸. 기억 안 나요? 그 순간 엄마가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밥 먹어. 한 수저라도 먹고 가야지.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계셨던 기억은 제 이름도 제 얼굴도 아닌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저에게 건네던 그 한마디였습니다. 밥 먹어. 한 수저라도 먹고 가야지. 엄마는 결국 저를 기억하지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학교 앞 공원 벤치에 앉아 엄마가 기다리던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언젠가부터 저도 제 아이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걸요. 밥 먹어. 한 수저라도 먹고 가야지. 그 말이 제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순간적으로 엄마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엄마의 사랑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주는 약속 같은 말이었다는 거려. 눈을 감으면 아직도 들립니다. 밥 먹어. 한 수저라도 먹고 가야지. 그 말이, 그 사랑이 저를 살아가게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오늘 하루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엄마, 밥 먹었어? 그 한마디가 당신 인생의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댓글로 당신 인생의 한마디도 남겨주세요.